방금 소개받은 김동균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대협의 회장이 없기도 하고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오늘 저는 지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의학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총무대 교수님께서 강의실 상황과 또 학생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40개 학교에서 전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의과 교육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을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원래 3천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교육 시스템에 지금 6천여 명이 넘는 학생이 동시에 들어와 교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이미 전국 모든 의과대학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정리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참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학교에서 150명, 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 일상이 되었고 책상도 없는 극장식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타 다음과대 강의실을 전전하는 수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섞는 이른바 미러링 강의가 상시화되었지만 음향이 불량해서 수업을 제대로 듣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받는 교육 공간은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장님께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두 학번을 분리해서 어떻게든 교육을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장님이 학생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격차 자체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각 학교에 무책임하게 떠넘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과 단계에서의 실험 실습 상황도 문제입니다. 장비와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실습을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들이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과 평가, 유급 문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공포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매년 20%를 유급시키겠다, 대량 유급시키면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학생들은 지금 구조적인 이유로 언제든 탈락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투쟁의 여파로 학칙상 한 번만 더 유급되면 제적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교 태도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융화라는 이름으로 조를 섞고 팀플을 섞고 실습을 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등의 해소는커녕 갈등의 촉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도인데 그 비용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 갈등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에 만든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통해 두 학번이 한 공간에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잘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소통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향한 정중한 만남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은 형식적이거나 거부되며 학생 자치기구는 종종 논의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태도나 문제를 제기한다고 바뀌는 것 없으니 그만 말해라는 식의 태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이 더 큽니다. 당장 올해 혹은 내년 1학기에 시작될 해부학 실습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실습을 한 학교를 보면 카데바 6구로 120명이 실습을 하고 있고 또한 계획을 보면 어떤 학교들은 한 구당 10명에서 20명씩 붙어서 실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격주로 진행하면서 실습과 줌으로 시청을 번갈아 계획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술기 실습, CPX, 오스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과 장비, 인력 모두 병목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교육의 밀도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과 3학년 이후의 임상 실습 또한 문제는 그때부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가, 즉 의사 양성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몇 년 뒤에 의료 현장에 나갈 것입니다. 이 구조는 그대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총량 지표는 괜찮다, 점차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학생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사전에 전달받았을 때는 추계에 관련해서 그 패널
발표 시간이 있었어서 제가 추계 관련 내용을 담아왔는데요. 제가 추계의 문제점이라는 게 이번에 꼭 전문적인 통계 지식만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상식선에서 자료를 읽어보고 회의 과정을 따라가다가 보면 이게 27학년도에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 위해 굉장히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게 됩니다. 어,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위에 더 많은 학생을 얹겠다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 구조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총량 지표는 괜찮다, 개선 중이다라고 말하고 또 학교는 정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교육의 질만 무너지고 있고 1차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무력감을 사실은 느낍니다. 사실 아무리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외쳐도 여론은 싸늘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라를 이게 고쳐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의사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는 되어야 의료 시스템이 이게 상식으로 돌아갈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저희 단체에서 성명문을 냈는데 그래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읽어보니까 학생들의 인성 문제라는 말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의료계는 많은 해법을 제시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는 현실 자체가 설득에는 실패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당하고 논리적인 것과 설득력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반대해야만 했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걸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답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충분히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이대로 가면 의료계는 점점 더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정심 회의도 오늘 포함해 2번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상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증원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최선의 조건을 끌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내는 싸움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의료와 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실로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 방식의 증언과 추계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사회에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생들은 증언 반대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이사학번과 이학번이 동시에 졸업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반을 하겠다고 했던 학교들조차 이러한 정부 방침이 변하지 않으면 점점 다시 학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분반에 여력이 있는 학교조차 동시 졸업인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학교는 이사학번을 강제로 휴학시키고 또 어떤 학교는 강제로 같은 조를 편성해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에서는 근본적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최선의 해결책은 두 학번의 분리 졸업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 졸업은 충분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의 본과 3학년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원래라면 4학기에 걸쳐서 해야 할 과정을 3학기 만에 소화하고 졸업하는 구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학번 역시 본과 과정까지는 함께 가더라도 임상 실습 단계에서 한 학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충분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지금의 비정상적인 병목을 해소하고 한 번에 수많은 인원이 쏟아져 나와 수련 시스템까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구조 조정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각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공식적인 정책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료계와 학생들 모두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회에 실제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지금 2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무너진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희 스스로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더 엄격해질 필요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학생들 역시 더 대의를 생각하고 국민과 더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이 사회에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더 애쓰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 단체에서 뭐 조혈모 세포 기부라던가 각 학교 학생회비 기부 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의료 봉사 등 여러 사회적 기여든 작은 것부터라도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과 따로 행정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학생들과 함께 이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교수님들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 그리고 그 제도 속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해법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고려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 단체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가 단순히 문제를 많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붕괴된 의학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